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어젯밤 9시 30분이 넘어가면서부터 기류가 굉장히 술렁술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저도 대통령실 관계자라든지 국무총리실에 계속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9시 50분께 방송사들 사이에서 긴급 정보 발표가 있을 거니까 중계 연결을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공유가 됐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는 사실 안내도 없이 밤 10시 23분이 넘어서면서 전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문을 약 6분간 낭독을 했고요. 이 핵심 참모들도 알지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와 상의를 하고 누가 결정을 했는지도 관심이었는데 네. 국방부가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라는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국방부에서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다는 사실이 맞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 석 달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군은 계엄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엄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약 2달여 만에, 석 달 만에 이 계엄령이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장가희 기자, 일단 이번 비상계엄 사태 저희도 밤사이에 출근을 해서 밤새 함께 이제 사태를 한번 지켜봤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시작됐고 이제 흘러왔는지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 어젯밤 이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요. 대통령실 여러 참모들도 발표 직전까지도 몰랐던 참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어젯밤 9시 30분이 넘어가면서부터 기류가 굉장히 술렁술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저도 대통령실 관계자라든지 국무총리실에 계속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9시 50분께 방송사들 사이에서 긴급 정보 발표가 있을 거니까 중계 연결을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공유가 됐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는 사실 안내도 없이 밤 10시 23분이 넘어서면서 전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문을 약 6분간 낭독을 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다시 들고 일어나 곧바로 퇴장을 했습니다. 담화 장소인 브리핑룸 출입은 계속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정치부 대통령실 출입 기자도 대통령과 소통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여러 계엄 선포를 이유를 언급을 하면서요.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그리고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국회에서는 경찰들이 국회의 문 앞을 막아섰고요. 출입 기자를 허용해 준다고 했다가 또 대치를 했다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후 국회 본청에 들어온 의원들이 속속 집결을 하자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국회 본청 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를 막아서는 국회 보좌진들과 굉장히 심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계속 스튜디오에서 받아봤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성 보좌진들도 넘어지는 상황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새벽 1시경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함께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진짜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파격적이라고 할까요? 충격이 컸던 어떤 상황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런데 대통령실 전혀 대통령실에서도 눈치를 못 챘다고 하지만 이런 비상계엄 사태, 큰 어떤 결정 아닙니까? 이 결정이 일어나기까지 정말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야권에서 이 비상계엄설을 주장할 때 한동훈 대표가 했던 말이 있죠. 대통령실이 여당 대표도 모르게 계엄을 준비한다는 거냐. 그게 네. 말이 되냐는 취지로 가짜뉴스라고 반박을 해왔는데 실제로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 또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선포에 위법 위헌적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용산과 이 대통령실과 소통한 내용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취지의 입장만을 남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여당 역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역대 비상계엄 선포 사례가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 계엄령과계엄법은요. 우선 이 비상계엄 요건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이 돼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이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계엄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를 조금 살펴보면 1979년 10월 26일 이후 44년, 45년 만에 비상계엄입니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첫 계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비상계엄은요, 지난 1948년에 발생한 여순 사건으로 10월 21일에 발효가 됐었고요.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일어나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듬해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고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전에 마지막 비상계엄령 선포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됐던 그 시점입니다. 그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 바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1981년 1월 24일까지 1년 넘게 이어진 게 가장 최근 사례인데요. 그리고 어젯밤 여러분이 우리가 겪었던 윤 대통령은 어젯밤 10시 23분경이었습니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고요. 2시간 37분 만에 국회에 의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됐고 총 6시간이 넘어서 모든 것이 해제가 됐습니다. 네, 정가희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 요구,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계엄을 누가 대통령에게 좀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유호정 기자, 이게 취재가 된 게 있나요? 예, 사전에 이 핵심 참모들도 알지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와 상의를 하고 누가 결정을 했는지도 관심이었는데 네. 국방부가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라는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국방부에서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다는 사실이 맞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 석 달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군은 계엄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엄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약 2달여 만에, 석 달 만에 이 계엄령이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용현 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민들의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회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긴박하게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는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 조치하겠다라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라고 어젯밤에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국회 정문에 모여든 시민들은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충돌을 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는 보좌진들이 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섰고요. 국회 밖에서는 1000여 명 정도부터 마지막에는 한 4,00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 이 시민분들이 계속해서 계엄군 그리고 경찰과 충돌하면서 국회를 보호를 했습니다. 이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언을 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환호를 했고요. 저희 취재진이 목격을 했는데 어떤 시민은 정말 다행이라면서 안도의 한숨을 또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토닥여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격앙된 모습으로 일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라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시민들이 뭐 많이 분노하는 모습을 저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네. 이번 이 비상계엄 사태라는 게 이게 어떤 감정적인 내용보다 이게 우리나라 국익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봤을 때 이게 국가 신뢰도라든지요,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는지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어떤 이유로 왜 계엄을 좀 선포하게 된 걸까요? 예, 그동안 야당에서 있었던 잇따른 탄핵 시도 그리고 예산 단독 삭감 이런 점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오늘 담화 발표하면서요. 국회의 이딴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행위가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과반 의석수를 갖고 있는 야당만으로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연 어떤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여당에서 파악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는 또 미국 언론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외신들도 굉장히 놀란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이 백악관,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백악관이 한국의 계엄령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신이 비상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했고요. CNN 기자는 국회 앞에 가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등등을 굉장히 자세하게 CNN은 보도를 했습니다. 네.